여러분, 영어에는 말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의 형태를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독해 과정이 있습니다. 자, 독해 과정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참 머리 아프신 부분이 있죠? 영어 회화. 회화에 대한 과정이 있고, 또 하나 문법에 대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듣기에 대한 과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어떤 형태가 영어의 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회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뭐 프리토킹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독해입니다. 독해고 문법이고 듣기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네 가지가 일단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접촉해 가고 영어를 정복해 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과정을 이해하시기 전에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의 어떤 그 현 주소, 이 부분을 먼저 아셔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자, 우리나라 학생들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받고 있는 영어 점수가 과연 몇 점이겠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점 만점에서,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그 점수, 과연 몇 점이겠는가? 자, 보십시오. 원점수가 100점 만점입니다. 뭐, 표준 변환 점수로 이런 걸 또 환산하게 되면 어렵기 때문에, 자, 우선 100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 이 고3이라는 학생들은 어떤 과정을 거친 학생들인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자, 유치원 때도 영어를 배웠겠죠? 뭐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유치원 때도. 뭐 조금씩이라도 배웠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초등학교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영어를 배웠겠죠? 당연히 배웠겠습니다. 뭐 어머니들께서 굉장히 좋은 영어학원 또 회화학원 뭐 각종 학원이라는 학원은 뭐 좋다는 학원 안 보낸 적이 없이 다 뭐 학습지도 할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초등학교 6학년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자,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서 중학교 1학년서부터 또 3학년까지 영어 안 하신 분, 사교육 안 배우신 분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어떤 영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1학년 때는 6학년 때부터 중학교 과정을 준비 안 하면 큰일 난다. 또 1학년 때는 지금부터 중학교 때부터 충분하게 기초를 쌓아놓지 않게 되면은 고등학교 때 가서 이제는 영어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고1서부터. 그리고 결국 언제까지 오게 됩니까? 고등학교 3학년. 지금 여기. 자, 빨간색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간의 과정을 거치고서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우리 학생들이 딱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시간과 또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사교육도 시키고 또 공교육에서 학교 선생님께 수업도 열심히 받고 그런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꿈을 가지고 유치원 때부터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했으며 어떠한 희망과 목적을 가지고서 초등학교 6년 기간을 거쳤냔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아 100점 만점에서 나 50점만 받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겠죠? 야,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공부할 때는 내가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영어를 만점을 받을 거야. 또 중학교 때 올라갈 때도 좋아. 만점까지는 힘들어도 적어도 나는 95점은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올라오면서부터도 그래 내가 이번에 그 어떤 수능이라든가 다른 시험을 보게 되면은 굉장한 고득점을 뭐 최고의 고득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90점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희망을 가지고서 아마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해왔을 것입니다. 그 결과가 보세요 여러분. 100점 만점이 원점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점 만점이 원점수인데 그렇다면 이 100점 만점에서 과연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들의 전국 평균이 과연 몇 점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깐 제가 멈추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몇 점 정도 나오겠나?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그 선배들 이런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던 그 선배들 과연 점수 몇 점 나왔겠는가? 전국 평균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몇 점 정도 나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몇 점이냐면 전국 평균이 몇 점이냐면요. 45에서 5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 전국 평균이 몇 점이야? 45점에서 50점이 우리나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평균 점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점수는 말입니다. 조금 난이도에 따라서 더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를 우리가 표준으로 잡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참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중학교 3학년한테 중학교 3학년 학생이라든가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에게 야, 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잖아? 지금 이렇게 사교육 열심히 받잖아? 너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때 50점 받는다? 기분 좋겠습니까? 마치 욕을 듣는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도 몇 년 후에는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그 학생들도 바로 이 점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영어에는 4가지 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과정이요? 독해와 회화와 문법과 듣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능 유형이라는 거.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점수를?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대책이 있는 것인가? 바로 유형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 영어에서 우리가 유형이라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독해, 회화 또는 문법과 듣기가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런데 회화 과정은 우리가 이제 대학 입시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들어가느냐? 독해가 들어갑니다. 독해가 들어가고 또 듣기 들어가고 또 마지막으로 뭐가 있습니까? 문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 유형을 가지고서 이제 점수 100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독해하고 듣기가 몇 문제 출제됩니까? 17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독해하고 또한 문법에서 형성이 됩니다. 문법은 뭐 많이 나와야 3문제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는 얘기예요? 독해하고 듣기가 거의 8, 90%를 차지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과정, 독해하고 듣기를 점수를 잘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뭐 소위 말해서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독해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듣기를 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근데 혹자들은 말입니다. 이 듣기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듣기를 잘하는 방법은 인토네이션을 잘해야 된대. 인토네이션, 음조라는 부분입니다. 연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장에 가시면 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현장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은 고등학교 현장 강의에 들어가게 되면 이 듣기라는 것은 말이에요. 발음을 굉장히 천천히 발음을 해줍니다. 그 원어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막 영화처럼 빨리빨리 말을 하거나 또는 AFKN처럼 아나운서처럼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정말 그때는 인토네이션을 모르면은 여러분 의미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단어를 알아도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빠르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현장에 들어가서는 이 듣기라는 것은요, 천천히 발음을 해줍니다. 아주 천천히 발음해주고 그 상황조차도 주로 일상적인 상황을 주로 전개되는 그런 대화 패턴을 가지고서 또는 리스닝 패턴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듣기라는 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AFKN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듣기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물론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되겠는데, 자, 그 전에 독해에 대한 거. 여러분, 독해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흔히 말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지금 내용을 듣고 계신다면요, 우리 부모님들도 이 독해를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이 이제 독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부모님들도 어떤 무엇인가 조금 하는 거, 뭐 봉투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또 전자제품 뒤에 막 영어가 막 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열심히 막 보고 읽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왜 독해를 막히고 있습니까? 막히는 이유가 뭐예요? 단어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논리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듣기를 못하는 이유. 뭐 때문에 그러냐? 어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어떤 분들은 이 부분에 다소 다른 의견을 가지실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한 95%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독해하고 듣기 왜 못하느냐? 거의가 어휘를 몰라서 못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어휘를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독해와 듣기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휘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얼마만큼의 어휘를 공부하면 되겠는가? 자, 몇만 단어를 하면 되겠는가? 버캐브러리 22,0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또 버캐브러리 33,000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 대학 다닐 때 그 한 권 막 4년 동안 열심히 다 외우고 있지만 그 책 한 권 다 외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4년 내내 끼고 다니지만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휘는 말입니다. 버캐브러리 22,000인만 외우면 어휘가 끝나는 것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버캐브러리 22,000은 그 책 한 권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22,000 단어가 그 책 한 권에 수록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그 책,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 한 권 다 헤아려 보면은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몇 단어냐? 2,500단어예요. 많은 책이 2,500단어입니다. 또 어떤 책은요, 2,000단어도 안 되는 책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책 한 권에 2,000단어도 들어가 있지 않다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수능이라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수능이라는 부분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소위 말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적어도 대학을 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라면 한 90점 이상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90점 이상 받는 학생이 한 반에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권 내에 있는 고등학생들에서 한 반에 90점 넘는 학생들이 기껏해야 2명이에요. 기껏해야. 어떤 반은 또 2명도 안 되는 반도 있습니다. 수능을 그렇게 받아서는 자, 90점도 못 받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수능에 필요한 단어 양은 몇 단어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몇 단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수능에 필요한 단어 양이 몇 단어일 것인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 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십시오. 몇 단어만 알면 되냐? 교육부에서 권장하기를 몇 단어로 규정을 했냐면요. 3,200단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딱 규정한 건 아니지만. 아시겠습니까? 3,200단어만 알면은 수능을 볼 수 있도록 해라라는 것도 기본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3,200단어가 작은 양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말하니까 혹자들은 그럽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말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30단어씩 매일 시험 보는데요. 중학생이 하는 말입니다. 매일 시험 보는데 매일 시험 봐서 저는 항상 만점 받습니다. 그래서 며칠이면 끝납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대략 한 100일 정도면은 몇 단어가 끝이 나는 거죠? 100일 정도면은 약 3,000단어가 끝이 나네요. 아, 그렇게 말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며칠이면 끝나는 거야? 100일이면 끝나네. 영어 단어가. 그런데 굉장한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는 여러분들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모순이 있냐? 과연 30단어 외우고서 넘어갔어. 일주일 후에 봤어. 그렇다면 그 단어가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과연 이겁니다.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IP 영단어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접근하고자 합니다. 과연 외웠던 단어들이 남아 있습니까? 아주 굉장히 중대한 질문이죠. 자, 여러분, 어휘라는 것은 말입니다. 무슨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든 좋습니다. 좌우간 외워서 망각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좋은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암기를 했어. 너무나 좋은 방법이야. 그런데 잊어버렸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어휘라는 것은요, 어쨌든 간에 완전히 외워서 망각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머릿속에, 기억 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기억이 돼야 됩니다. 이 과정을 과연 여러분들이 하루에 30단어씩 외웠던 학생들, 100일이면 끝난다고 하는데 산술적으로 끝이 나는데 실제로 끝이 나냐고요.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만일 진짜로 3,000단어를 완벽하게 외운 학생이 있다면 말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고등학교 3학년들 몇 점이라 하겠습니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45에서 몇 점이라 하겠죠? 50점. 이 점수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3,200단어, 3,000단어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대략적으로 정확하게 아는 단어가 2,000단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단어의 양만 가지고 영어 점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측하긴 한다는 것은 좀 많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루에 어떤 학생은 나는 100개를 외웁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남아있어야죠. 남아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희 IP 영단어는 말입니다.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저희 IP 영단어는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조금 있다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영어 단어입니다. 단어 암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암기 방법, 단어 암기 방법.
자,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문장 속에서 암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문장 속에서 문장을 통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고, 또, 현재로서는 가장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문장 속에서 활용을 직접 하면서 단어를 외우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크게 제가 잡는 겁니다. 말 그대로 단어장을 하나 구입을 하는 겁니다. 단어책을 하나 구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영어 단어를 완전하게 외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떤 학생은 굉장히 성실한 학생인데 말입니다. 그 학생이 단어를 외우는데 그 책 한 권을 7권을 봤습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에요. 7권을 봐서 자기는 단어를 다 외웠다고 하고 그 부모님도 저한테 소개할 때 우리 아이는 단어를 다 외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7번 반복을 한 거예요. 성실하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 학생한테 그 책 가지고 올래? 가지고 와서 그럼 내가 너에게 지금부터 시험을 보겠다 했어요. 그 책 한 권이 몇 단어냐면은 2,000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단어에 대한 양, 굉장히 많은 양인데, 그 단어를 7번을 반복을 했다니까 얼마나 성실한 학생입니까? 제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시험을 볼 테니 갖고 와라. 그랬더니 그 학생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어딨냐? 왜 그런 게 없냐? 예고도 안 하고 시험 보면 어떡하냐는 거야. 야,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7번을 봤는데, 반복을 했는데. 근데 제가 시험을 보겠다고 했더니 뒤로 확 낮아빠지는 거야.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단어를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웠으면은 망각이 안 되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단어 암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공부하는 것, 학습했다고 해서 단어가 이렇게 자신에게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가 완성이냐? 외워서 망각이 안 돼서 활용이 되는 것까지가 바로 거기까지가 단어를 우리가 공부했다, 외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어장만 가지고 사는 공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장 속에서 단어를 외우게 되는데 근데 이것도 약점이 약간 있죠.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많은 단어를 외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에 숙성을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하다가 학생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그래서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3페이지를 외워요. 3페이지를 공부하는데 본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어 책을 보면 3페이지 외우는데 2시간 걸려. 왜 2시간 걸려?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 3페이지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책을 3페이지 읽는데 2시간, 3시간 걸립니까? 아니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왜 하게 되는 것이냐면은, 막 찾다 보면 모르는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막 사전 뒤지지 않습니까? 외우잖아요. 그 사전 또 막 찾아서 막 외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또 외웠어. 그 단어를 외웠어. 또 읽는데 또 모르는 단어 또 나오는 거야. 또 찾아야 돼. 찾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외워서 막 또 써봐야 돼. 외워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 3페이지 하는데도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암기 방법은 문장 속에서와 단어장을 통해서 외우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자, 몇 단어만 알면 된다겠습니까? 저희 수능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해진 거 약 3,200단어 정도라고 했는데, 자, 그런데 이것을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이 단어를 3,200개의 양을 완벽하게 외우는, 즉, 공부는 했을지는 몰라요. 공부는 어쩌면 어떤 학생은 5,000단어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가장 필요한 단어들, 꼭 우리가 익혀야 될 단어들 3,200단어 정도를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왜 모르냐? 딱 그냥 그대로 현장에 앉아서 시험 모의고사 용지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딱 펴보는 거예요. 그럼 뭐밖에 안 나옵니까? 거기에는 뭐밖에 안 나오냐? 지문하고 자신밖에 없습니다. 지문과 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독해를 해내는 거예요. 어디서 막히는지 아십니까? 그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고 모의고사를 보는 학생이라면 지금 제 말에 지금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딱 들어올 겁니다. 바로 뭐 때문에 막힙니까? 독해를 하는데 뭐 때문에 독해가 안 됩니까? 문법 때문에 독해 안 됩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문법 때문에도 독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 미흡하거든요. 그런 것들. 무엇 때문에 안 되냐면요. 어휘에서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어휘에 대해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익혀진다면 영어 실력을 여러분들은 급상승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해결 방법이 과연 있을까요? 이런 방법. 자, 그러면은 3,200단어. 자, 좋습니다. 3,200단어 가지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약 한 4,000단어 정도. 이렇게 말을 잡읍시다. 한 약 4,000단어 정도라고 우리가 가정합시다. 4,000단어를 여러분 완벽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거 얼마 동안 외우냐? 그럼 3년 동안, 4년 동안 외우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지만 보통 1년이면 됩니다. 1년이면 제가 약속드리는 거 어떻게 배운 거냐? 1년이면 4,000단어를 완전하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 완전하게 외웠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망각이 안 돼야 되겠죠. 과연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로도 안 빠뜨리고 망각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영어라고요?
IP 영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IP 영어입니다. 이 IP 영어는 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해요. 16년째, 올해로 16년째입니다. 16년째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16년째 이것을 갖다 계속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을 다 보강하고 해서 지금 학습기로 그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단순 반복에 대한 이런 단순 반복으로 외웠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해봤던 단어 암기 방법은 단순 암기 방법이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서 과연 45에서 50점밖에 못 받는 이유 뭐라겠습니까? 어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왜 어휘가 안 되면 이 점수밖에 못 받느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네, 유형이 뭐라겠습니까? 독해하고 듣기 유형이라겠죠. 이 독해하고 듣기는 절대로 어휘가 없어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몇 단어만 하면 된다고요? 3,200단어.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4,000단어 정도 잡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공부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IP 영단어는 말입니다. IP 영단어는 단순 반복 암기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순 반복 암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해보시고요. 10년 후에 해보세요. 다 망각됩니다. 그런데 IP 영단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단어를 외웠으면 그 단어를 완전히 고착화시키는, 망각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장치가 바로 IP 장치에 있습니다. 자, 셈 구조의 형식에 의해서, 셈 구조라는 형식에 의해서 IP 기억 구조를 통해 가지고 외워지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각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충분히 외우시고 나서, 그렇다면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영어 단어만 외우면 영어가 다 끝났다. 물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어폐가 있잖아요. 자, 무슨 어폐가 있느냐? 영어 단어를 충분히 IP 영어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외웠으면 그 다음에 계속 뭐 하면 됩니까? 계속적으로 독해 과정을 또 들어가야 돼요. 문장 활용으로. 그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들어가면 문장 속에서만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굉장히 한계가 많잖아요. 많은 단어를 공부할 수가 없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공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힘들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영어를 자꾸만 포기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IP 영어 단어를 외우자. 단어장을 통해서 외우자. 그런데 이 단어장을 통해서 외우는 방법은 지금까지 단순 반복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우는 학생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것하고 외웠다는 것하고 다르다니까요. 봤다는 거. 영어 단어장을 10번을 봤어도 망각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 말고 IP 영단어에 의해서 약 4,000단어를 우리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이 IP 영단어는 100% 외워지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100% 외워지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망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망각이 안 되는 영어 IP 영단어를 확실하게 외워놓고 그 다음 뭐 들어가자? 독해를 들어가자. 기껏해 여러분 4개월에서 5개월만 하게 되면 독해 거의 퍼펙트가 나옵니다. 이 경험은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어떤 이론화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 속에서 저는 이 IP 영단어로 학생들에게 영어 단어를 완벽하게 암기를 시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예문을 통해서 이제 영어 단어가 다 끝이 났으니까 계속 활용을 통해 가지고 영어를 고득점을 받게 한 학생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학생들을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영어 단어라는 것은요. 많이 반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200단어 외우는 것도 참 대단히 좋은 현상이고요. 그런 의지력을 가진 학생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망각이 된다는 거예요. 망각이. 본 IP 영단어.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이 IP 영단어는 말입니다. 절대로 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